아니 동메달은 쉽냐? 동메달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동메달도 어렵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 동메달을 지었어요? 금메달도 아니고 은메달도 아니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금메달 좋죠. 그리고 1등도 좋고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동메달이 좋았어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소개란에 써놨거든요. 1등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1등을 따라가기 애씀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천둥벌고 살기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 그래도 딱 동메달 정도로 살면 좋겠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삶의 철학?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뭐 이제 이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동메달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동메달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동메달이라는 게 제가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 나이가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심파를 쓰는 것처럼 저 역시 그렇게 아주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늘 가슴속에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자였으면, 뭐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나를 좀 더 넉넉하게 케어를 해줬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나 안에서 나름의 어떤 피해의식, 아니면 작게는 뭐 얘기를 할까요?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아르꼬리한 거를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나름 나를 좀 디테일하게 해준 게 저는 그나마 책이었거든요. 이 책 아니었으면 나는 완전 뭐라고 천둥불구송이가 돼서 완전 생양아치가 됐을 거다. 혼자서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자존감이 세면서 자존심도 센 거예요. 그러니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내 안에서 막 충돌을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게 막 폭발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저앉히게 해줬던 게 저는 7할? 아니 10%가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책 채널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왜 동메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어렸을 때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강박,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조금 지나가 보니 그게 너무 쓸데없는 허세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한 강박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금 내려난다는 말도 웃기긴 하지만 조금 비켜나면서 금메달로 살지 말고 그냥 내가 나 스스로한테 칭찬해 줄 수 있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 스스로 안에서 동메달 정도만 되면 나를 항상 박수 쳐주면서 인정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한테도 늘 했던 얘기가, 남이랑 경쟁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 자신하고 더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이 얘기를 내가 했어요. 이거 제가 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신의학과 박사이신 정혜선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카톡으로 자신의 음성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보내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이 잘한다 하면서 다독 그려줘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게 된다. 그 폭발이 어떤 사람은 우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스스로 막 가격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돼서 결국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행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신정인 때 뭔가 하는 결심을 하고 그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구정이라는 게 또 오면 한 번 더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 구정이 벌써 지나갔고, 그러니까 2024년이 벌써 2월 중순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한번 또 돌아다 보면, 아 이게 뭐야, 한 것도 없이 또 여기까지도 왔는데 큰일 났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다독거릴 수 있는,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챙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삶의 전체적인 방향의 지표를 동메달로 정했고, 앞으로 살아가는 전체에서 뭐 굳이 1등 하지 않아도 그냥 동메달 정도에서 내가 잘 다독거리면서 살면 나는 굉장히 잘 사는 거다라고 스스로 박수를 쳐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보면 어떨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독자 1명에서, 아니, 빵명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0에서 시작을 했는데, 엊그저께 거의 뭐 80, 어쨌든 1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지인들한테 저 유튜브 해요라고 막 이렇게 돌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게 전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날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왜 동메달로 지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몇 분 계셔서 이런 얘기를 오늘은 영상 안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처음에는 책을 서평처럼 소개하는 그런 걸로 좀 하고 싶었는데, 물론 책 소개가 메인이긴 해요. 전체적인 주제에서 책 얘기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을 무조건 뭐 읽자, 뭐 책이 됐던 영상이 됐던 뭐가 됐던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그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한 10개 넘게 올렸죠. 올리고 나서 비로소 이런 얘기를 드리네요. 그냥 동메달로 살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뭐 그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은 앞으로 제가 이제 모든 해시태그에 함께 성장해요, 함께 성장해요. 그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으쌰으쌰 도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카메라 켜고 혼자 하는 얘기 넋두리를 합니다. 몇 분이나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조금 전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으냐, 가장 좋은 건 조회수 빵빵빵 터져서 떡상하고 막 그래서 저도 막 스타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죠. 그런 욕심 없어요. 거짓말이고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저변 아래서 그래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그 어떤 연결고리는 있으면 좋겠다 인데, 그게 저는 함께 성장해요. 함께 성장해요. 그 해시태그를 제가 계속 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일부러 카메라 켰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